네, 이어서 해보면, 이 인크리멘탈 엔코더가 꼭 광학식이 아니라 자석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약간 저도 자석식이 어떻게 여기가 패턴이 그려져 있는지는 솔직히 잘은 모르는데, 아무튼 자석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인크리멘탈 엔코더가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되어가지고 에무가 봤는데, 자석식 같은 경우, 보통은 인크리멘탈 엔코더는 단독으로 쓰이면 위험하니까, 홀센서랑 이제 같이 사용하는 방식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앱솔루트 엔코더는 뭐냐? 여기에 그냥 슬릿이 있거나 없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위치면 거기에 어떤 특별한 패턴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검출되기만 하면은 여기는 어딨어? 어. 여기에서 누군가의 위치랑 똑같다라는 거를 바로 알 수 있게끔 돼 있는 그런 게 이제 앱솔루트 엔코더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만약에 인크리멘탈 엔코더가 돼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 0101이 100번 떴다고 하더라도 그게 여긴지 여긴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돼가지고 앱솔루트 엔코더에서 이제 만약에 광학식으로 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되게 레졸루션이 낮은 경우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1011 이런 식으로 1011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는 뭐 0011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위치에 따라서 내가 검출만 했다 그럼 바로 알 수 있죠. 그러면은 내가 맨 처음에 커뮤테이션 한 번만 해가지고 스테이터 A상 위치랑 그때 엔코더가 몇이 떴는지를 미리 그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해놓은 거를 바로 사용을 해서 모터를 키자마자 커뮤테이션 할 필요 없이 제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이게 본딩을 했을 때 설치했을 때만 커뮤테이션을 해주면 되고 그 본딩이 풀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키자마자 바로 제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미니치타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서 이 로터 축에서 N극, S극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그 자석이 있고 거기에 달려 있는 거 밑에 이렇게 칩이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떻게 이제 N극, S극이 되는가 그거를 이제 알 수 있게 해준 놈이에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레졸루션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해봤자 한 뭐 2048, 뭐 4096, 뭐 그 정도 이제 13비트, 뭐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진짜 여기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패턴이 있는 요런 놈 같은 경우에는 한 20비트, 21비트 이렇게까지도 올라가요. 근데 뭐 그렇겠죠. 사실 여기서 N극으로 S극 가는데 거기 안에서 자기장이 얼마나 모양이 이상하게 막 더럽게 생기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아는 게 뭐 쉽지가 않겠죠.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설치도 쉽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쓰기도 해요. 패턴링이 돼 있는 게 자석의 패턴링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센서의 패턴링이 돼 있는 자석에 돼 있어요. 근데 저게 N극, S극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어떻게 아, 그러니까 요거는 패터닝이 안 돼 있는 거고 요거는 그냥 얘가 그 자기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그냥 읽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얘가 지금 얘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놈이고 패터닝 돼 있는 애는 요런 놈이. 아, 요런 놈들은 이제 패턴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뭐 얘가 지금 어디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죠. 쟤는 그냥 N극, S극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예, 예, 예. 아는 그래서 저 놈이 더 레졸루션이 낮고 요런 놈들이 더 레졸루션이 높고. 근데 저희가 막 0.1도 이렇게 제어를 가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어, 레졸루션 뭐, 그렇지. 그래서 미니스타 가지고 뭐 제어 잘 하잖아. 근데 요런 것도 또 이제 문제가 요런 놈이 동심이 틀어져서 돼 있거나 아니면은 약간 정확하게 이렇게 붙어 있지 않고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그런 놈들이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초기에서 칼리브레이션 할 때 보상을 좀 해줘야 돼가지고 그 커뮤테이션 단계에서 이제 엔코더 관련된 그런 칼리브레이션도 다 이루어진다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이 모터 컨트롤 하는 거를 요약을 하면 우리가 측정하는 그 관측 값들은 그 아까 말한 그 로터의 N극이 그 우리 스테이터의 그 A상 대비해서 몇 도 위치가 전기각으로 되어 있는지를 읽고 그 다음에 각 상에 흐르는 전류를 읽어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그 모터 드라이버에서 그 적절한 PWM을 내보내도록 하는 거. 그게 이제 모터 드라이버에서 일어나는 전체적인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이나 뭐 중간중간 질문 다 하긴 했는데 혹시 뭐 있으실까요? 없으면 지금 예, 예.
그 아까 그 수축 있고 기축이 있으면 축을 원하는 글로 쓰고 기축을 영어로 제거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기축을 영어로 만드는 게 그 해당 추측들 원하는 추측들을 만드는 한에서 전력 소모가 제일 작은 게곧 D가 0 되는 거예요. 그거 약간 뭐 비슷하지만 다른 말인데, 일단 우리가 전류를 인가를 하는 거는 어쨌든 파워 서플라이에서 배터리에서 어떤 전류가 나가면 그건 일단 우리가 쓴 전류예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오로지 토크를 사용하는 데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온전히 사용하기 위해서 D를 0으로 하고 그거를 다 Q축으로 몰기 위해서 D를 0으로 제어를 한 거고요. 그리고 자유도가 이자유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D를 컨트롤 안 하고 토크만 제어를 한다고 하면 D는 그냥 아무렇게나 유도된 뭔가 다른 전류가 돼버릴 수 있어가지고 D도 꼭 0으로 잡고 있어야 돼. 약간 그렇게 설명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효율이 결국 그거죠. 내 인풋 대비 아웃풋인데 내 아웃풋이 토크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토크가 제일 좋은 거죠. 근데 그 포체에서 쓰면은 인프가 필요 없네. 홀 센서 쓰면은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뭐로 하냐에 따라 다른데 홀 센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되게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밀한 위치를 알 수는 없어서 얘를 토크 제어를 해가지고 돌릴 수는 있는데 정확한 위치 제어를 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순간순간마다 컨티뉴어스하게 스페이스 벡터 모듈레이션을 할 수 있지 않아서 물론 각 포지션 옵저버를 짠 다음에 그 옵저버 기준으로 하면은 할 수는 있는데 저속에서는 그게 되게 어렵거든. 만약에 요 근처에서 멈춰가지고 까딱까딱 움직이고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얘는 알 방법이 물리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좀 비효율적으로 제어가 될 수가 있겠지. 로스는 원미가 기계각을 기계각을 전기각을 알수 있는. 전기각은 알 수 있는데 기계각은 모르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그 기어에서 인풋에서 아웃풋 단 위치 그냥 대충 그러니까 아웃풋 단이랑 인풋 사이에서 몇 대 몇인 걸로 대충 관계로 알듯이 이 전기각이랑 기계각은 전기각이 요만큼이고 이거 넘어가면 다시 0도부터 전기각인데 기계각상으로는 그냥 요 각도만큼 더해서 누적하면 되듯이 기계각은 그런 식으로 알아. 좀 그냥 n 카운트만 곱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너가 말을 잘했는데 나도 설명을 안 했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인 각도를 바로 알 수 있어. 왜냐면은 기계적인 어떤 구조물에 얘가 부착돼 있어가지고 그 각도를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근데 홀 센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려면은 홀 센서가 여기 폴 페어 개수만큼 있어야 되는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모터를 제어하는 데 필요한 건 전기각 내에서의 얘의 상대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요거만 가지고 제어를 하고 요거 가지고 기계각을 구하는 건 따로 그냥 그 카운트를 해가지고 하지. 훨씬 더 많이 인터넷을 서로 한걸 대체할 수 있는데 둘이 약간 장단이 있지. 인크리멘탈 엔코더 같은 경우에는 되게 촘촘한 위치를 알 수 있는 반면 얘 같은 경우에는 항상 킬 때마다 0도로 나오니까 A 이상의 위치가 어디인지 알기 위해서 한 번 뭔가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해야 되는 거고 홀 센서는 바로 알 수 있는 반면 좀 레졸루션이 떨어지고. 스포츠볼 조립도 있다. 네, 맞아. 이거 자석이 엄청 세서. 실제로 만약에 예를 들면 만들게 되면 필 때마다 뭔가 똑같은 숫자를 기거나 이렇게 얘기하려. 그건 또 다른 얘기야. 이거는 우리가 어떤 로봇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는 기어의 아웃풋 단에서의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기어 아웃풋 단의 위치를 절대적으로 알 수 있는 센서가 거기 있어야 알 수 있는 거지. 홀 센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자석의 위치와 스테이터 사이의 위치의 기어 안쪽 단의 위치를 그냥 키자마자 알 수 있다는 것 뿐이지 로봇의 자세가 이 기어에서 한 바퀴 돌아간 거를 분간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위치 센서가 세 가지 위치에 달릴 수 있어. 하나는 스테이터 위치에 달리는 거. 두 번째는 이건 전기가 갈아내는 거. 두 번째는 기구적인 로터에 기구물에 부착되어 있는 거. 이건 기계가 갈아내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어 바깥단 출력단에 달려 있는 거. 그거는 이제 완전히 로봇의 자세를 알기 위한 출력단에 있거든. 그래서 상용 매니플레이터 같은 그런 애들은 그렇게 뭐 이거 두 개가 다 있진 않고 요거 하나랑 출력단 앵커더 이렇게 달려있는 애들도 있어. 그러니까 그폴 개수만큼 기회비한 사람들.
또 폴이 몇 개지죠? 이거 15입니다. 15가 그럼 우리 기억이가 7이니까 다리 한 바퀴 돌 때 105번 이게 0 갔다가 또 이런 거거든. 그래서 요거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내가 이걸 돌리면은 돌아가는데 지금 여기서 돌아가는 속도를 보면은 여기 지금 요 까만 게 돌아가는 거 보면은 여기서 지금 제가 엄청 천천히 이렇게 돌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막 엄청 후루룩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형준이가 말한 로봇의 자세를 알려면 요 위치를 알아야 되는 건데 요거 후루룩 돌아가가지고 요거 이렇게 돌아가면은 사실 이 위치나 요 안에 있는 거 입장에서 똑같은 위치일 수 있거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뭔가 자석 달아가지고 여기에서 요 위치를 디텍트하는 게 있지 않은 이상 키자마자 로봇의 자세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래서 맨날 우리가 어떤 자세에 놓고 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거기서 이제 로턴 빨리 돌잖아. 근데 경기가 더 빨리 돌고, 그러니까 15배 빨리 돌고. 전기각이 아까 도는 얘기한 거는 요거랑 요거 있을 때 요거 이렇게 돌면은 이미 360도 돈 거야, 전기각. 요 이미 360도. NS 넘어가는 순간 벌써. 그걸 왜 전기가 아니라 그냥 전기 쪽이라고 해요? 일렉트로닉 쪽이라고 해요? 제어하는 차원에서 사용되는 각도기 때문에 전기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전기가 인류 이상한 거지. 다시. 전기가 전기가, 내가 아까 제어할 때 말할 때 막 무슨 D축 대비해서 90도 앞에 있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 그래야 효율적이라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만약에 N극이야. 그럼 여기서 90도면 여기잖아. 근데 이거는 이 N극이랑 뭐 아무 관련이 없는 위치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90도인 위치, 요거에다가 얘 가장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는 자기장 방향은 이게 NS면 요 사이인 여기거든. 그러니까 요 사이가 이제 90도로 얘기를 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60도라고 얘기를 하는 그 각도가 이제 전기각인 거야. 왜냐면은 우리가 제어할 때는 이게 엄청 많고 이게 엄청 많아도 결국에 나는 이게 심볼릭하게 만들어진 요 세 개만 있는 놈으로 나는 요것만 보고 제어하거든. 그래서 나는 모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 모터가 아무리 어떻게 생겼건 결국에 이걸로 모델링이 되게끔 모든 모터들은 만들어 놔. 그러면 나는 그냥 내 위치 대비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됐겠거니 생각하고 이 각도만 바라보고 난 제어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이게 실제로 돌아간 거에 대한 변화는 따로 또 해줘가지고 내가 윗단 사람들이 제어할 수 있게끔 이더켓에다가 데이터를 태워주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실습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도 있어? 예, 실습도 있습니다. 이거 진영님이 와야 되는데. 그, 어, 코일 얇은 거 있어. 코일 또 짙게 가는 거랑 얇고 여러 번 가는 거. 내가 pass하고 정말 강렬히 달려들고 답답하면 돼. 쉬는 시간이면 좀 쉴까? 예, 좀만 쉴게요. 그 예, 한 10분만 쉬고 실습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실습할 때 조금만 도와주세요. 제가 약간 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한번 지금 테스트 해봐요.